교섭하고 내려지요. 협조하다가 16번째 물건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건물 매각처인데 건물은 정유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정치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1억 9,700짜리가 1억 3,8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주 웃기는 게 보십시오. 건물 주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처인으로 되어 있죠. 이 웃기는 게 이겁니다. 위 지상 건물은 2021년 9월 6일 국매로 제3자에게 건물이 이전돼 이 경매에서 취하 처리됐어. 그러니까 경매도 나오고 공매도 나온 거예요. 근데 경매가 늦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공매는 건물만 나온 거예요. 이 건물이 나온 거를 건물을 어떤 사람이 그냥 건물만 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땅만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근데 제가 보게끔 되면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지금 뭐예요? 정유진으로 돼 있죠. 소유권 이전한 겁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매로 해서 정유진이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공매로 가져가기 전에 누가 주인이냐면은 여기 보면 주식회사 한나 쇼트 기현, 그렇지, H 마이너스 주식회사, 요 법인에서 이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을. 땅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정지원이가 갖고 있었던 건데 60년생이거든요. 근데 아까 건물은 여기 보면 정유진이죠. 94년도생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땅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건물을 회사 이름으로 지었다가 경매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잡아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건물만 먼저 나왔으니까 딸을 시켜서 건물을 잡아놓은 거야. 이해가 가셨죠? 이 사람이 만약에 똑바른 사람이 이거 다시 잡으려고 하더라도 건물만 공매로 안 잡고 경매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건물하고 토지 다. 그러면 건물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만 따로 잡고 또 저기 뭐야? 땅을 또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건물을 자기가 갖고 왔으니까 건물만 자기 건데 어떤 놈이 땅을 사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감정가가 나와서 바로 이게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어떡한다? 이거 한번 떠나준 거예요. 그런데 집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세 필지 중에 이 필지거든요. 여기에 200평이 지금. 이 뒤에 거는 보면 우리 땅을 가져가는 이건 또 도로도 없어. 이 뒤 땅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집이죠. 자연 녹지적인데 답이죠. 근데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을 경매로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증명서 필요 없는 걸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왜? 사실상 대지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했겠지. 실상 대지기 때문에 이걸 지목으로 전문으로 돼 있어도 뭐야? 답으로 돼 있어도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 사실상 대지라 이런 얘기. 집이 이런 집이에요. 되게 잘 지었죠.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전원색 이게 있죠.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될 것 같아, 안 사야 될 것 같아? 사야죠. 그러면 우리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야 된다고 우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입찰 가격은 얼마를 써야 돼요?
신용 가격 쓰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살려면 땅 가격을 건물 주인이 정해, 내가 정해. 우리가 지금 내가 정해야죠. 내가 정하는데 싫어, 주기 싫어? 그럼 건물 내. 건물을 내가 보면 이 건물을 갖고 오는데 1,000만 원이면 갖고 와. 이 지금 그 지산도 승리고 오면 법적 아까 회사에 있었고 땅비라고 청도도 전혀 달랐잖아요. 하나는 건물은 법인이었었고 땅비는 개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성분은 없잖아요. 이거는 땅 질러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 저요? 응.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 여기가 내가 다주택자라 법인이 없어? 법인이 있는데 법인 주택 여기 지금 깎이고 있는데 저는 법인 만들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법인 만들었어요. 아니 하여튼 간에 뭐 어제부로 사업자 등록까지. 저는 이거는 투자할 만한 이것도 오늘 이번 제가 그 골로 30개 고르는 것 중에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7번째 물건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임야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이 678평인데 2억 천에서 1억 400까지 떴으면 678평이 1억까지 떨어졌으면 50만 원, 45만 원꼴이죠, 지금. 45만 원꼴입니다. 아니, 45만 원이라 15만 원꼴이죠. 네, 15만 원. 15만 원이죠, 15만 원. 15만 원인데 내가 뭐 여기서 이게 매매가 지금 4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지가 됐으면 60만 원도 가는 건데 지금 전이고 임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면 여기 전이고 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두 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띄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임야이기는 한데 도로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택지를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놔갖고 사실상 보면은 대지화되어 있는 땅이에요. 여기 보면 큰 길에서 보면 여기고 안에 들어간 도로에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우측에 보면 이게 지금 임야인데 살짝 대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를 지목이 대지라고 한 60만 원은 갔는데 대지가 안 됐으니까 45만 원 주고 판다고 하더라도 한 15만 원까지 떨어졌기 우리기 때문에 2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더블 코스트는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열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토지 일부 지분이라고 했는데 이 일부 지분은 도로가 지분인 겁니다. 이 때문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6평에 40평짜리 집이거든요. 대지가 200평에 40평인데 2억 3,900짜리가 1억 1,600까지 떨어지니까 약 5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50%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의 경매로 나왔죠. 임의 경매가 9,900만 원 청구했죠. 1억 3천 정도에 설정을 해놨다가 보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전원주택지 택지 안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택지 안에 있는 집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그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다녀왔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를 그 추천 물건을 지금은 빨리 만들어서 월요일 날 강의 나오시는 분에게 내가 드리거든요. 그때 월요일 날 받으신 분들은 내 토요일 날 올 때까지 한 시간이 됐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서 보고 와. 가서 보더니 아주 이 전원주택으로 흑벽돌로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으로 쓰면 딱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보기 근데 이번에 좀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가격이 적은 시골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근데 발표는 가격이 저렴한 이랬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그러면 1억이 저렴한 거예요? 2억이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걸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1억 미만이에요. 제주도는 지금 1억 미만이거든. 근데 이거 보면 한 뭐 1억 5천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전원주택 뭐 상당히 제가 보면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 저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집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전원주택 갖고 있는 게 1가구 2주택으로 전부 다 내리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전원주택 막 내놓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도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 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그래요. 보면 지금 뭐 법인으로 하는 건 괜찮다. 응? 법인으로. 물론 법인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죠. 법인으로 하는 거는 취득세가 이제 12%니까 취득세는 좀 많죠. 공시지가 1억 이하면 공수세도 많아.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가 더 낮죠. 그 3억 취득세 공시 관계 없잖아. 취득세는 가구수하고 관계 없잖아. 저기 교수님 정부 아니 취득세는 공시지가 3억까지를 대체 포함하지 않는다. 추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라. 이거.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새 집 걸로 한 대씩 차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한 집에 차 한 대는 다 있죠.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 아파트 들어갈 때 우리 아파트가 480세대인데 750대거든요. 주차가. 그때는 처음에 내가 10년 전에 들어갈 때는 주차가 넉넉했었어. 근데 요 근래에서 한 2년 전서부터는 늦게 들어가면 주차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리 저기 뭐 화단 옆에 뭐 이런 데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거의가 지금 1가구 차 2대 시대로 지금 오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예, 공시지가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기도권, 수도권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이거는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지 주택으로 이렇게 그거 하면은 1가구 주택이 안 된다고. 아니 예전에 이제 고향주택하고 뭐 이런 것은 뭐 7천 얼마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쫙 시골에 뭐 지분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그냥 다 때려버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도 걷어야 되는 거고 맞는데 제가 뭐 문재인 정부를 불평하는 거를 뭐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써놨어. 부동산 상담은 거절. 아니 세무사가 부동산 상담 거절한다 그러면 세무사가 거절한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으면 세무사가 부동산 상담 거절한다고 다 써놓을 정도까지 복잡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일반인들도 아니 내가 사무이가 세금 얼마 낸다. 취득세 얼마 낸다. 얼마 낸다. 이런 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되는지 보유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보면 좀 잘못한 게 그런 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교수님, 이 법인이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12.몇%안 물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법인을 내가 요새 하는데 세법 그 강의를 듣는데 예, 그래서 요즘 법인들이 1억 이하짜리 막 주스로 온 전체 아니, 도와다니는 난 지금 법인으로 내가 산 것 중에서 그 아직 12%안 낸 다 낸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가 1억 이상 되는 거는 다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1억 이하 되는 거는 그래서 법인들이 1억 이하짜리 주스로 온 전국 두축이고 지금 다닌다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세법 강의에 법인도 마찬가지로 1억 이하의 공시지가의 주택은 12.몇%안 들고 상가로 뭐 4.몇 %인가 1.몇 %인가 밖에 안 된대. 그래서 지금 법인이 온 정신이 그 지방에 1억 이하짜리 그 옛날 아파트 구축 그거 주소로 다닌다고 난리가 지금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내가 그건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돼. 네. 자, 하여튼 법인이 상당히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취득세. 내가 알기로는 주택은 무조건 12%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주택이라도 공시지가 1억 모르겠어요, 이하는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제주도에는 1억이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제주도 낙찰받은 거 중에서 그 집 4개를 한꺼번에 낙찰받으니까 첫 번째 한 개는 4%, 두 번째 집은 같은 택지 안에 집이 4채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8%, 세 번째 집은 12%, 네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안에 단지 안에 있는 걸 집을 4채 사니까 등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개인이 살 때 그렇죠. 개인이 이제 그렇게 샀는데 개인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나눴을 때 한 채는 저기 뭐야 도로 지분으로 해갖고 1억이 안 되는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를 조금 덜 내게 그렇게 만들고 법인도 1억 이하 있는데 공시지가는 거기 보면 지금 뭐 단지 안에 그 한 단지 안에다가 땅 500평짜리 땅 안에다가 펜션을 하려고 그 사람이 집을 세 채가를 지어놓은 거를 어떻게 경매가 나서 세 채를 한꺼번에 산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등기할 때 제일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8%, 세 번째는 12%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 이제 해서 그 제주도에서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다는 걸 내가 제일 비싼 거를 먼저 사고 싼거왜 이래서 좀 지켜내야지. 첫 번째 걸 제일 비싼 거 제일 첫 번째 취득하고 하여튼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은 그런 것이 좀 정리가 좀 딱 됐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편리한 거죠. 이거 부동산 잡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게끔 해야지 어떻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김현미 국토부장은 그 여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 밑에 그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좀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 독선을 부렸나 봐.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그 분이 잘못했다고 나는 보지는 않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에 그 무기지론 그 사태가 나서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잘 분양이 안 돼가고 토지주택공사가 그냥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쳤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자 했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한 개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리고
안 해줄 수 없게끔 돼서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한동안 뭐 유물로 두라. 이런 조건으로 재건축을 허가내니까 아무도 하지는 못한다 보니까 그 박원순 그 시장 시대에 서울에 있는 그 주택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 재건축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까지 안 나고 그 주현미 뭐 저기 뭐그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조금씩 공급이 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한 10여 년 동안을 딱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짜투리 땅 없죠. 쪼가리 땅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개발업자들이 역 앞에 있는 옛날 주택 허물어 가지고 차세대 발코니 타서 파는 거 공급된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것이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죠. 열아홉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2분의 1인데 아파트가 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여기 보면 지분이 11평이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22평짜리죠. 22평짜리가 보면 8,600이면 1억 6천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싼데 지금 뭐 오피스텔은 주거 면적이 50%나 60%밖에 안 되죠. 22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평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제 경매로 3,600이죠. 그리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3,600을 보면 취하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가압류가 있죠. 또 가압류 있죠. 가처분 있죠. 여기 보면 강처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 강제경매를 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가 안 되고 아마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낙찰한 거를 저희가 다시 사야 돼요. 자, 2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농림주택에 주택하고 창고가 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389평이고 건물 면적이 80평이죠. 여기가 보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 농림지역이 좋아. 여기까지.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가 왜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좀 두 개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좋다고 얘기하셨죠?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좋아요? 건축물을 할 수 있어요. 건축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인데 건물이 다 지어져 있죠. 우리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건물을 지어져서 또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가격은 뭐야? 농림지역이야. 이해가 가셨죠? 네. 다시 말하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좋다. 왜 좋으냐? 인허가 받기 쉽고 농림지역은 인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누군지 몰라도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주택과 농업인의 창고로 인허가를 다 받아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이나 똑같다. 근데 감정은 뭘로 돼 있다?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위반 건축물이면은 이행강제로 이행강제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위반 건축물인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를 봤더니 이 땅이 석재 공장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만큼이 석재 공장을 하는 땅이에요.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오. 우리가 정면으로 나온다 이 땅하고 이 땅입니다.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뭐야? 이 석재 공장이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집이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위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증축했고 용도 변경을 했죠. 증축과 용도 변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정 명령을 했죠. 자진 철거하라고 했죠. 보면은 여기가 용도 변경을 위반했다 그랬죠. 용도 변경을 위반한 건 이거 말하면 농업인의 주택으로서 농업용 창고야. 그러면 주택은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인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일반 주택이에요. 그런데 농업인이 살든지 일반인이 살든지 그건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창고로 지어지는 거 있죠. 창고는 농업용 창고로 돼 있거든. 근데 농업용 창고로 쓰냐고 다른 창고로 쓰게끔 되면 그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돌 채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창고로 쓰기 때문에 위반이 됐는데 우리 일반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살면 그런 용도로 안 쓰면 그냥 일반 주택에다가 일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증축을 했다 그랬죠, 증축. 요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주택이. 여기 앞에 이렇게 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창고 앞에 여기 이렇게 불법으로 테라스 쳐놨죠. 이 증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증축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보낼 정도는 아니고 이런 정도는 그냥 위반했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위반한 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지 이행강제금을 낼 정도는 아닌 위반이에요. 그리고 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위에 이행강제금은 무시해도 된다. 그제가 또 심하게 2차선 대대변 옆에 이런 땅이 지금 몇 평이죠? 400평 됩니다. 390평. 389평에 건물과 창고가 있는 것에 2억 9천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영원히 농업용 창고다 농업인은 영원히 농업인의 주택으로만 되느냐 아니고 5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농지법에서 보면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에 이렇게 이런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을 때는 5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5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주택이 농림지역에 허가를 받았을 때 농업인의 주택이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주택이라는 건 없거든요. 농업이라는 주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 살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창고를 질 때는 농지에다가 창고를 짓더니 공장을 질 때는
농업용 창고, 농업용 공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됐다는 얘기는 농업용 창고를 농업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여기 보면 주인이 주식회사 개화학산이죠. 3천만 원에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인이 이 석산의 대표이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으로 법인으로 세를 들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접독구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 접독구역이 옛날에 나올 때 이번에 제가 토지개발 법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접독구역으로 정리됐으면 접독구역 매수 신청하면 사주게끔 돼 있다. 대목에 돈이 많아요. 접독구역 예전에는 내 땅 그냥 뚝 잘라가지고 접독구역 지정해갖고 건물만 못 짓겠는데 접독구역 하면은 매수해달라 매수를 해주는 걸 맞습니다. 여기 앞에 이만큼이 지금 접촉구역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풀이 있는 데가 그렇게 보면 이 6개의 과목을 한 달에 한 과목씩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한 달에 한 과목씩을 강의하고 한 과목 강의하는데 교재를 포함해서 1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과는 지금 개정판으로 해서 출판사에서 지금 다시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한 달, 2달 후면은 출간할 것 같고 제가 현재 새로 쓰고 있는 책은 우리 낙찰받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법무사가 한 분이 있고 변호사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소송을 하는 것 중에서 아주 희한한 일만 소송을 했던 것을 지금 따로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소송했던 사례, 그 다음에 상대편이 답변한 사례, 그 다음에 우리 판결 받은 사례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해갖고 소송 경매의 툴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 3, 4개월 후면은 제가 완구가 되면 다시 그걸 가지고 강의를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들. 일반 사건들이 여태까지 많았었는데, 실제로 했는데, 일반 사건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건을 한 게 꽤 또 많아요. 그걸 지금 다시 해서 책을 만들고, 만들어지면 다시 또 정규 강의 그것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